오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이 만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지난주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종전 협상에 나서며 종전을 향한 논의도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러우 전쟁 3년은 무엇을 남겼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국국방연구원의 두진우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있었던 이 러시아와 미국의 협상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이 종전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를 빼놓고 한 협상이라는 겁니다. 전쟁 당사국을 배제한 이 협상,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3년 전 오늘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럼프 2기 출범을 계기로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통화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재로 머리를 맞대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독재자이며 또 지지율은 4%에 지나지 않는다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판했고요. 반대로 2014년 러시아의 GHG를 박탈하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사실상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연합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유럽연합은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약 3만 명 규모의 유럽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러시아의 전략적 실패로 규결지으려 했던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패싱 현실화 하면서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 전쟁 당사국을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미국의 입장이 중요한 상황인데 이 미국은 러시아와의 협상 이전부터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영토를 다 되찾는 건 불가능하다. 또 우크라이나가 가장 원했던 거죠. 나토 가입도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마치 러시아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협상 전부터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2014년 이전의 상태로 국경선을 회복을 하고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의 의지로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맞서 싸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미국 협상팀은 우크라이나가 2014년 이전의 상태로 국경선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종전 지침을 확립한 상태입니다.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 패싱에 따른 외교적 역풍을 감수하면서 러시아의 유리한 이러한 종전 지침을 고집하는 이유는 협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민주적 절차와 가치보다는 협상의 효율성과 성과 그리고 속도를 지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협상관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난 3년간의 전황을 살펴보면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무려 3,800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모든 전선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압박이 강해진 이유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크라이나 전 전선에 걸쳐 러시아군이 상대적으로 전장 주도권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도부가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일부 지역도 러시아군에 지속적으로 뺏기는 상황이 반복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제시한 종전 조건에 대해 러시아는 대체로 찬성 입장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등 안보 지원의 수준과 규모를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우크라이나가 종전 지침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무기 지원 중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이 전쟁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또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군사적 측면과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이제 우리나라의 시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은 21세기 글로벌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문명사적 사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공지능 등 이른바 빅테크 기술 진보와 결합하여 미래전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교훈 삼아 레플리케이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이 국방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전에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와 사람을 대체하는 이 비접촉전의 중요성이 부각하고 있고 또 중국이 보유한 무인체계의 양적 우위를 극복하기 위해 가성비 좋은 무인 항공기 그리고 무인 수상함들을 기하급수적으로
전력화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재확인합니다. 동맹이 있었다면 우크라이나 국민은 지금처럼 고통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전통적 안보 자산인 한미동맹 정책의 지속성과 또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또 사활적 이익이 걸린 국가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의 전략적 협력이 중요합니다. 대내의 불확실성이 심할수록 가치와 실용을 초월해 담대하게 대외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느덧 3년째가 됐고 이제 조금씩 끝을 향해 가는 러우 전쟁. 말씀하신 대로 국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국제 정치를 대하는 외교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시사점을 남긴 것 같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